단톡방에 올라온 한 줄이 모든 걸 터뜨렸는데요. 결혼합니다. 상견례 이번 주 토요일. 보낸 사람은 이지혁, 예비 신부는 정보아였습니다. 축하 이모티콘이 난무했지만 정작 가장 먼저 숨이 막힌 사람은 지은호였죠. 화면 속 청첩장 시안에서 반짝이는 두 사람의 이름을 보고 지은호는 핏기가 가시는 걸 느꼈습니다. 조건이 맞으니까 나는 아니었구나. 마음속에서 딱 그렇게 문장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지혁은 회사에서 능력자 대리로 통합니다. 없는 보고 간결한 메모, 이해관계 조율까지 빠르게 끝냈는데요. 신입사원의 사고 수습을 대신 맡아 여자친구와의 기념일을 놓쳤을 때도 그는 감정을 길게 붙잡지 않았습니다. 우선순위가 다르면 그만두는 게 맞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는데요. 다만 침묵 뒤에 남는 공허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혼을 선언했지만 아무에게도 생생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상처받지 않게, 그러면서 누구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게. 지은호는 달랐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현장을 뛰고 집에서는 장녀로 버텼습니다. 사업부도로 기울어진 살림을 붙들고 서 있었는데요. 사람을 쉽게 믿고 자꾸 속는 성정이 답답할 때도 스스로를 탓하기보다는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왜 또 믿었냐고 다그칠 때 이지혁은 조용히 증빙을 정리해주고 판매자와 통화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죠. 그 순간 지은호는 사람의 벽과 사람의 다리를 동시에 보았다고 했습니다. 벽은 이지혁의 침착함이었고 다리는 그 침착함 속에 숨어있는 배려였다고요. 박성재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내면은 늘 고요하고 외로운 인물이었습니다.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프레임을 늘 의식했고 그래서 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지은호의 직진을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너무 솔직하면 다친다. 그런데 그 솔직함이 결국 그를 움직였죠. 말하지 않는 감정이란 결국 쌓여서 무게가 됩니다. 성재는 그 무게로 밤마다 뒤척였고 어느 날엔 지은호의 현장에 커피를 들고 나타나곤 했습니다. 바빠 보여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보고 싶어서였죠. 문제는 집안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상철은 33년을 한 회사에서 성실히 버텨 가족을 지켰고 은퇴식에서 당연히 아들의 결혼을 기정사실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지혁은 차분하게 말합니다. 저는 결혼 계획이 없습니다. 김다정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봤고 조옥래는 요즘 애들이란 하고 혀를 찼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가족 이벤트를 망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자부심과 아들의 자율이 정면으로 부딪힌 첫 순간이었죠. 이상철은 말합니다. 독립하면 돈 모으기 더 힘들다. 삶은 혼자 견디는 게 아니다. 이지혁은 담담히 답합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살진 않겠습니다. 둘의 대화는 끝났지만 입술에 남은 말의 잔향은 오래도록 방 안에 남아 있었죠. 이지화는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한 뒤 동력을 잃었고 운전기사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형의 그림자가 싫었지만 형 같은 견고함이 조금은 부럽기도 했습니다. 이수빈은 예쁜 외모와 발랄한 감성으로 팔로워를 모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브랜드 협찬은 늘 불안정했고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며 안정이라는 단어를 붙들려 했는데요. 소개팅 자리에서 직업이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요. 라는 상대의 어색한 표정. 하나의 마음이 빠르게 식어버렸습니다. 세 남매는 각자의 방식으로 흔들리고 있었고 김다정은 밤마다 부엌등만 켜놓고 새 아이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봤습니다. 성재의 집안에서는 다른 종류의 긴장이 돌았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은 재혼 후에도 승부에서 물러서는 법이 없었고 새어머니 고성희는 조용하지만 날렵한 시선으로 집안의 이해와 바깥의 권력을 연결했습니다. 고성희가 비서에게 귓속말로 지시합니다. 지은호 그 사람 자료 좀 준비해요. 최근 작업물과 가족관계까지. 표정은 온화했지만 그 온화함 속에서 이상한 절실함이 번졌습니다. 누군가는 농담처럼 속삭였죠. 혹시 잃어버린 친딸 찾는 드라마냐고. 고성희는 그런 말들을 들리지 않는다는 듯 무심히 넘겼지만 손끝은 늘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하나 더 겹칩니다.
박영라가 전시 준비를 하던 날 택배 상자에서 작은 액자가 나왔습니다. 액자 속에는 그녀의 어린 시절 사진을 모사한 스케치가 들어 있었고 뒷면에는 짧은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다. 영라는 다음 순간 미간을 찌푸리다 그대로 웃어버립니다. 팬인가 보지 뭐. 그러고는 쓰레기통에 툭 던져 넣었는데요. 그날 저녁 작업실 문고리가 안쪽에서 덜컹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금 장치를 확인했는데도 분명 누군가가 한번 짚고 간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청첩장 시안을 본 뒤로 마음이 고장났습니다. 며칠을 버티다가 결국 메시지를 보냅니다. 축하해. 근데 나한테는 이제 연락하지 말아줘. 보내고 나서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다음 메시지를 읽었을 때 더 흔들렸습니다. 이지혁의 답장이었죠. 내 선택 존중한다. 고맙다. 단 한 줄의 예의가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박성재가 연락합니다. 프로젝트 하나 같이 하자. 디자인 비용 제대로 줄게. 성재는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로한다는 말 대신 일을 제안했습니다. 지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할게요. 하고 답했습니다. 마음을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이 이를 때가 있으니까요. 결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정부와는 실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커리어에 도움된다고 깔끔히 정리했고 이지혁은 그런 명료함이 편했습니다. 다만 예복 피팅을 하던 날 거울 속 자신의 표정이 낯설다고 느꼈습니다. 옷은 맞는데 사람이 어딘가 떠있는 느낌이었죠. 정부아가 가볍게 묻습니다. 표정이 왜 그래? 이지혁은 대답을 고르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낯설어서 그래요. 잘하겠습니다. 그 말은 결혼이 아닌 업무에 더 어울리는 문장이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박혔습니다. 이상철은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고 김다정은 살림살이를 바쁘게 챙겼습니다. 조옥래는 신부댁에 신뢰하지 말아라 하며 봉투를 꺼내 들었는데요. 그날 오전 이상철의 휴대폰에 병원에서 메시지가 하나 도착합니다. 정기검진 결과 중 일부 지표가 다시 검사가 필요하다는 안내였죠. 아버지 요즘 어디 아파요? 김장수가 눈치를 채고 묻자 이상철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오늘은 좋은 날이다. 그러나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호텔 내 한식당이었고 예약 명단에 박성재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건설 프로젝트 이해관계자들이 자연스레 식사 자리를 갖는다는 명분이었죠. 성재는 형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는데 마음은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부아에게 건넨 그 한마디 뒤에 그는 물 한 모금을 길게 삼켰습니다. 그 시각 호텔 로비 반대편 카페에서 지은호는 고성희를 만났습니다. 며칠 전 성희가 디자인 의뢰를 했고 그 중간 결과물을 보여주기로 한 날이었죠. 성희는 견본을 천천히 넘겨보더니 말했습니다. 섬세하네요. 선이 맑아요. 지은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요청 있으시면 바로 반영할게요. 그때 성희가 시선을 올려 지은호를 잠깐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혹시 어릴 때 사고로 이마 살짝 다친 적 있어요? 지은호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네? 왜요? 성희는 바로 미소로 덮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선이 맑다 했더니 괜한 소리를 했네요. 하지만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웠고 그녀의 눈동자는 확신으로 조금씩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방 안에서는 또 다른 균열이 생깁니다. 이상철이 건배사를 하려는 순간 정부아의 아버지가 의외의 조건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젊은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겠지만 이번 공동개발 건은 일정이 중요합니다. 결혼식 전까지 첫 단계 서명을 마치면 좋겠어요. 김다정의 미소가 그 자리에서 살짝 굳었습니다. 이지혁은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일과 결혼을 섞고 싶지 않습니다. 말은 예의 바르게 했는데 어조는 단호했습니다. 정부아는 눈가에 얇은 주름을 만들며 그를 봤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걸 다시 정리하자.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의 합의된 안정은 순간 흔들렸습니다.
로비에서 자리를 정리하던 지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이지혁이었고 메시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도면 관련해서 잠깐 볼 수 있을까? 업무 명분이었지만 지은호는 즉시 삭제했습니다. 그 삭제의 동작이 생각보다 크게 손끝을 스쳤습니다. 바로 그때 성희가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지금 여기 호텔 안에서 잠깐 누굴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같이 걸을 수 있어요. 지은호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식당 복도를 지나던 순간 상견례 방 문이 살짝 열리면서 안쪽에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결혼은 계약이 아니다. 이지혁의 낮고 분명한 목소리였죠. 지은호는 걸음을 멈췄고 성희는 그녀의 표정을 곁눈질했습니다. 성희의 마음속에서는 오래전 봉인해둔 상자가 덜컹이며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순이. 그녀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성희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착각했어요. 그러나 그 표정은 착각을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작은 파열음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박진석이 중재하려 했고 정보하는 질서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김다정은 조심스럽게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찔렀고 이상철은 미소를 짓는 얼굴로 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이상철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추가 검사 예약을 잡으십시오. 그는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미소는 유지됐는데 손등의 핏줄이 눈에 띄게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자리를 마무리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정면에서 걸어오는 지은호를 보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여기 왜 있어요? 그는 끝내 묻지 못했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요. 괜히 더 아플 수 있어요. 지은호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재 씨. 아픈 건 제 몫이에요. 대신 저는 제 발로 걸어 나갈게요. 그 답은 누군가의 부축을 거절하는 방식의 다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상견례 방 문이 활짝 열리며 정보화가 나왔습니다. 시선이 반사적으로 지은호에게 꽂혔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표정으로 정보화가 말합니다. 업무 미팅이면 회의실에서 보시죠. 지은호는 한 박자 늦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정부화가 지나가고 성희가 마지막으로 지은호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 사진 있으면 언젠가 보여줄 수 있나요? 지은호는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왜요? 성희는 정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요. 당신을 더 알고 싶어서요. 복도 끝에서 휴대폰 진동이 또 울렸습니다. 이지혁에게 온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의 알림이 김다정의 화면을 채웠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여보 이건. 말끝을 삼킨 사이 상견례 방 안에서는 축배 대신 길고 어색한 침묵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각자의 방에서 서로 다른 결심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지혁은 결혼을 정리가 아닌 선택으로 바꾸지 않으면 모든 관계가 틀어진다는 걸 깨달았고요. 지은호는 이제 나를 먼저 지키자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박성재는 전화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지은호 나. 끝내 누르지 못한 발신 버튼이 새벽까지 반짝였죠. 이상철은 알람을 새벽 일찍 맞추고 추가 검진을 예약했습니다. 남자에게도 약해지는 순간은 있습니다. 그걸 가족에게 언제 어떻게 말할지 그는 밤새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고성희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전 기록과 흐릿한 사진, 의료기록 한 장의 이름표. 정순이. 아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름은 방 안에서만 울렸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비서에게 지시합니다. 지은호의 출생 관련 행정기록, 가능한 범위에서 모두 확인해요. 합법적인 선에서.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 단단함은 누군가를 지키려는 결심과 다른 누군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만들어낸 질감이었죠. 아침이 밝으면 상견례는 사진 몇 장으로만 남을 겁니다. 그러나 사진은 진실을 담지 않습니다.
진실은 각자의 눈동자와 손끝, 삼켜버린 말들에 남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청첩장에 적힌 날짜보다 먼저 도착할 사건들이 줄지어 있고 그중 하나가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 누군가는 열고 누군가는 도망치고 누군가는 서서 맞이하겠죠. 그때 누가 끝까지 웃을 수 있을까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마음을 숨기는 사람도 사랑을 직진으로. 말하는 사람도 가족을 지키려는 사람도 모두가 같은 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요. 다음 문이 열리는 순간 이 드라마의 제목이 진짜 의미를 드러내기 시작할 겁니다.